드론의 성능, 그 한계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오늘 쿼드 드론 리서치 랩에서는요, 이 드론 배터리 기술의 모든 것을 기초부터 최첨단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현대 드론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과연 뭘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기 역학? 아니면 처리 속도?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정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전기화. 그러니까 배터리죠. 사실 드론의 비행 시간부터 임무 수행 능력까지 거의 모든 게 이 배터리 성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드론 전력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가장 많이 쓰이는 리포와 리아이온, 이 둘의 차이점을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왜 요즘 다들 고전압 하는지 그 이점도 살펴보고, 또 배터리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바꿀 차세대 기술은 뭐가 있는지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따라와 보시죠. 배터리 딱 보면 6S니 3P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암호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쵸? 자, 먼저 이 알쏭달쏭한 라벨부터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직렬. S는 전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힘을 더 세게 만드는 거죠. 옛날 손전등에 배터리 여러 개 쭉 꽂는 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반면에 병렬. P는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지구력을 키워주는 거죠. 물탱크를 옆으로 여러 개 연결하는 것처럼요. 정말 신기한 건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드론 배터리도 결국엔 이 두 가지 직렬과 병렬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배터리 화학 구조, 리포와 리아이온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둘의 핵심 차이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단거리 전력 질주를 할 스프린터가 필요하냐? 아니면 멀리 오래 달릴 마라토너가 필요하냐? 바로 이겁니다. 라이포는 순간적인 힘을 내뿜는 전력 밀도에, 라이언은 오랫동안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밀도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일 텐데요. 보세요. 에너지 밀도는 리튬이 훨씬 높죠. 그래서 최대 30%나 더 오래 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방전율,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뿜어내는 능력은 리포가 압도적입니다. 공격적인 기동이 필요한 레이싱 드론에 왜 리포를 쓰는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건 여러분의 임무에 달려 있다는 거죠. 폭발적인 스피드와 펀치력이 필요하다? 그럼 리포를 선택해야 하고, 무게 대비 최대한 오래 비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라이온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드론이 어떤 일을 할 건지가 배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론 전력 시스템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정말 중요한 트렌드, 바로 고전압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왜 업계는 6S를 넘어 12S,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어려운 수식이 나왔다고 겁먹지 마세요.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똑같은 힘을 내고 싶을 때 만약에 전압을 2배로 높이면 필요한 전류는 절반으로 똑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나요. 열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류가 반으로 줄면 불필요한 열 손실은 무려 75%나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전압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인 이유예요. 이 표를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게 얼마나 극적인 차이를 만드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4S 시스템을 12S로 바꾸기만 해도 모터랑 배선에서 낭비되는 열이 거의 90% 가까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열이 줄어든다는 건 그냥 기체가 좀 덜 뜨거워지네 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모터나 ESC 같은 부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그럼 당연히 부품 수명은 길어지고 유지보수 비용은 낮아지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다 돈이고 운영의 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드론에 딱 맞는 화학 구조랑 전압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 지표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배터리 성능하면 C레이팅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그거 라벨에 적힌 스펙일 뿐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부 저항, IR 값입니다. 이게 배터리의 진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활력 징후, 즉 바이텔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는 정말 유용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내 배터리의 내부 저항을 측정해서 이 표랑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배터리 상태가 신품 수준인지 아니면 이제 슬슬 교체해야 할 때인지 혹은 당장 폐기해야 할 위험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거나 사고가 나는 걸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열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 BTMS입니다. BTMS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아주 똑똑해요. 추운 날에는 히터로 냉각수를 데워서 배터리가 제 성능을 낼 수 있게 미리 예열을 해주고 적당한 온도에서는 라디에이터랑 팬으로 열을 식혀줍니다. 그러다가 아주 더운 환경이 되면 에어컨처럼 냉동회로를 돌려서 아주 적극적으로 온도를 낮춰버리죠. 한마디로 밖이 춥든 덥든 상관없이 배터리를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주는 보이지 않는 핵심 시스템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현재의 기술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미래로 가볼 시간입니다. 현재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반고체와 전고체로의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업계는 이 숫자 270W/kg 언저리에서 맴돌았어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의 성능 한계에 거의 다다른 거죠. 그런데 반고체 기술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무려 350W/kg까지 뛰어 올랐어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좀 커진 게 아니고요. 같은 무게의 드론이 30%나 더 오래 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개선이 아니라 말 그대로 퀀텀 점프죠. 그리고 반고체 기술의 장점은 단순히 더 오래 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겔 형태의 전해질이라 불이 잘 붙지도 않고 셀 염려도 없어서 훨씬 안전하고요. 수명도 기존 고성능 배터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영하 30도의 혹한이나 영상 60도의 폭염 속에서도 성능을 유지하죠. 에너지 밀도, 안전성, 수명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발전을 이룬 겁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드론 배터리를 선택하는 건 단순히 스펙 하나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내 드론의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화학 구조, 전압, 그리고 열 관리 시스템까지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레벨의 결정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머지않아 에너지 밀도가 500W/kg에 도달하는 시대가 올 텐데요. 그때가 되면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드론 임무들이 가능해질까요? 이 미래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쿼드 드론 리서치랩 멤버십에 합류해보세요. 이 분야의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심층 데이터와 분석 재료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연구와 개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